에너지머니 시간인데요. 지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코스닥이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어서. 네, 코스피도 낙폭을 좁혔고요. 코스닥이 상승 반전하면서 조정의 양상들이 건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에너지머니 시간에는 국제유가, 천연가스,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시장 동향과 함께 투자 전략 얘기하겠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가 동향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유가 왜 오르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휴가 시즌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전부 차 끌고 놀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보통 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한 20% 정도 이상 더 연료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즘 또 그 수급에서 전체적인 글로벌 수급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새벽에 그 84달러가 이제 WTI는 돌파를 한 모습을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인가요? 그때 해가지고 사우디가 9월까지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산 100만 배럴, 그러니까 한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 추가로 더 감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급이 안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더 올라간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추세는 아마 이달 중순,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우디가 감산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 혼자 해서 되나 싶은데 영향력이 크네요. 그럼 감산은 언제까지 계속하는 건가요? 사실 이게 감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다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름 좀 사다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미국이 그 자체적인 전략 비축유를 가지고 계속해가지고서 그 가격 석유 가격을 조정을 해왔어요. 국내를. 그랬는데 셰일 오일을 파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꾸 재고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동 산유국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말고 오펙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산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방어하면서 좀 그래도 매출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이 그 전략 비축유를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2020년도에 그때 19년 20년도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때 마이너스 유가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배럴당 9달러에 사가지고 갔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손실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가능하면 이번엔 좀 많이 비싸게 사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TI는 이제 70달러 밑으로 갔다가 지금은 84달러인데요. 더 오를까요? 유가 가격 레인지를 좀 알려주시면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어제 거긴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84달러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하루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92달러대까지는 WTI가 올라갈 수가 있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89달러를 만약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98달러, 거의 100달러 근처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 두바이유가 일단 80개인데 뭐 유종이 다른 거예요? 예, 밑에는 이제 두바이유예요. 네네. 예, 제일 밑에 있는 요 빨간 줄이 여기에 두바이유인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뉴욕 거래소가 아니라 요 싱가포르 현물 거래소인데, 여기는 지금 중국 회복 속도가 조금 느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더 오른다? 네, 지금 조금 더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네. 예. 국제적으로 우리는 또 WTI를 많이 보는데 국제적으로 기준 잡을 때는 조금 더 중심되는 게 두바이유인가 보죠? 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선은 WTI하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 각각 지역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WTI는 일단은 미국이고 브렌트유는 일단은 영국하고 그다음 유럽 지역을 보고 있고, 그다음 두바이유가 이제 아시아 지역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시아권에 특히 이제 중국이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기 때문에 요거가 지금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유가야 사실 어느 정도 조금 너무 빠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경기 회복을 좀 기대하고 반영하는 건데, 곡물가 오르는 거는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환경도 있고, 곡물가는 최근에 어느 정도 오르고 있나요? 지금은 뉴욕 거래소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거래소가 지금 좀 편차가 큽니다, 사실은.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돈의 힘으로 좀 눌러가지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데 비해서 유럽 쪽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밀하고 옥수수 수출량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이제 그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조금 사료 쪽으로 영향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번에 그 흑해 곡물 협정을 종료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오데사항 쪽에 있는 그 곡물 창고들을 막 공습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쪽에 곡물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그 가격을 막 흔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그 흑해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그 배로 수출을 하고 있는 그 나라가 지금 35개국입니다. 특히나 중동이나 이쪽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그 밀하고 옥수수들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의 지금 공급이 중단이 되게 되면은 당분간 곡물가 상승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도는 쌀에 이어서 설탕 수출을 또 제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요인이네요. 예, 지금 그 기후 변화하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은 식량을 가장 크게 좀 흔들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그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비스마티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예. 이게 비스마티는 그래도 좀 수출용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판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다른 쌀들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고 현재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그 동남아 지역의 쌀 작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도가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쌀 수출에서 4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이번에 수출 금지를 했다 그러면은 이 외에도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 나가 있는 그쪽으로 나가는 상당히 많은 물량의 쌀이 좀 중단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인도가 쌀을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면은 우선 크게는 아시아 지역 특히 서남아 즉 중동이나 인도 이쪽하고 이쪽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가면 아프리카 동부까지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자재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가, 뭐 곡물가,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다 그래요. 좀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에 안정세 아니었나요? 다시 오르는 이유는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제 유럽 쪽은 40% 정도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제 뉴욕 거래소도 지금 한 7% 가까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 추이는 요거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한 5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횡보를 좀 해왔어요. 네. 저가에서.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올라갔어야 될 시점인데 안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이 지난해 역대급으로 그 가스를 비축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그래서 미국이랑 그다음에 카타르에서 엄청나게 많은 LNG를 들여왔는데 문제는 작년 겨울이 너무 따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재고가 상당히 많은 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까지 그 냉방을 위해 가지고 전력 생산하는데 그 가스를 다 집어 쓴 거죠. 그래서 현재 재고가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이제 거의 임계점이 오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비축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가스 가격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하반기가 되면 지금 이제 곡물하고 사료 가격은 상당히 좀 올라갈 거로 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저가로 잡혀 있던 식품주나 사료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우선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또 봐야 되는 게 설탕하고 커피 관련주들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설탕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지만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직격탄을 받은 그것이 첫 번째는 커피였고 지금 이번에 나오는 게 이 설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설탕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뭐 이제 CJ 제일제당이나 아니면은 대한제당이나 삼양사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커피 관련해서도 지금 뭐 동서식품이나 아니면 한국 맥널티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머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전쟁도 끝이 안 나고 뭐 환경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나 곡물가 상승이 아주 상당합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코스피는 9포인트, 2,595. 네, 코스닥은 강보합 전환한 흐름으로 반등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모양이어서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들입니다.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